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방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발표 자료에 보시면 김포닥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김포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학사 박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스칼라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제가 썼던 논문들 몇 개가 나옵니다. 막 대단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중간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잠깐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글로벌 웹툰 회사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이나 진로에 관련된 제 경험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하죠? 일반적이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환경공학과, 지금은 건설환경공학과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서 학위를 마치고 나서 글로벌 웹툰 회사, IT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게 된 이력이 좀 특이한데, 왜 제가 이런 진로를 가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진로를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09년도에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최종 졸업을 했는데 총 입학하고 졸업하는 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제가 그 시간 동안 계속 대학원에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3번의 큰 방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3번의 방황 혹은 실패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저에게 대학원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황은 무엇인가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님,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상태를 방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방황은 해서는 안 되는 것 혹은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방황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전문연구요원을 시험을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 전문연구요원 시험이 뭐냐면 이제 자연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이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를 졸업하거나 박사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인데, 보통 석사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기업에 가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박사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박사 과정 동안에 대학교 내에서 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통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까지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갈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대학원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연구요원 시험을 봤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능력검정시험이랑 그 다음에 탭스, 영어시험 탭스를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발이 되지 못하고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는 그 마지막 시험을 보지 않고 기업으로 가는 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통합 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박사 수료 상태로만 대학원을 도망가듯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그때 왜 내가 전문연구요원 시험을 실패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학원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보통 대학원은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라던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회사에 가서 느꼈거든요.
회사는 훨씬 더 큰 조직이고 훨씬 더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엄청 크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회사를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내에서는 이제 교수님의 말이 되게 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과의 갈등도 좀 있었고요. 대학원 생활 동안에는 저희 연구실에는 방장이라는 어떤 직위 어떤 게 있었는데 되게 연구실에 있는 잡 업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교수님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연구실은 좀 더 과제가 많은 연구실이었어 갖고 그런 부분에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전문 연구요 시험을 실패한 게 그 영어 공부 자체를 열심히 못했다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이 뭔가 대학원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실패를 해서 회사로 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학원을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박사 수료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박사를 받을 수 없을 거다.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같이 공부하던 대학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연구실에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항상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나중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에게 꿈이 그때는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대학원에 공부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교수 이미지랑 잘 어울렸나 봐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교수를 해야지 누가 교수를 하냐, 왜 도망가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대학원을 이때 떠나게 되는데 근데 좀 실패했다, 안 좋은 생각으로 대학원을 떠났거든요. 근데 막상 떠나고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예상 외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첫 직장이 판교였는데 지금 여기 이 이미지에 보시는 저 교량을 넘어가면 조금 더 넘어가면 제가 일했던 건물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얻었던 거는 제가 독립을 이때 처음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아서 학교를 통학을 했었는데 판교로 멀리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대학원에 있을 때는 연구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구가 진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와 현업의 차이랑 괴리, 그다음에 연구가 연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각이 넓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제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실패자로서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대학원생 때 생각해보면 대학원생 때 너무 즐거운 일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거의 10 to 10이어서 10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하고 거의 대학원에서 살았거든요. 주말에도 출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돈도 좀 벌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 시간도 있겠다. 그럼 좀 더 즐거운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